언니, 난 아직 전세야. 어떻게 장만한 집이니? 화재보험은 꼭 들어나? 괜찮아. 아파트 관리비에 화재 보험료 다 포함돼 있어.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만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단체 보험은요, 보장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이 보상 절차가 생각보다 어렵거나 오래 걸리고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집불이 옮겨 붙은 경우에는 다른 집까지 배상해줘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 화재 보험이 필요합니다. 상담 완료 시 두꺼운 가죽도 청바지도 수선하는 진짜 재봉틀 증정. 우리 집 불이 이웃집까지 번지면 그 집 손해도 배상해줘야 할 수도 있어. 그걸 배상해줘야 돼? 그래서 화재가 무서운 거야. 내 실수든 잘못이든 우리 집 불로 인해 이웃집에 피해가 가게 되면 그 피해는 모두 자신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넌 드러났니? 언니, 나 전세 살아. 내 집도 아닌데 내가 보험을 왜 들어? 불난 집 원래대로 고쳐줘야 할 땐 그래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거죠.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 피해도 건물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고 임시로 살 곳도 구해야 하고 화재 벌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누수 피해도 도난 피해도 보장이 되니까 든든하죠. 화재만 보장되나요? 화재 보장도 운전자 보장도 상해 보장도 됩니다. 보험 하나로 화재, 운전자, 상해 보장도 된다고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 고객 만족도 손해보험 부문 20년 연속 1위. 삼성화재라면 가능하죠. 무배당 행복한 안심 파트너. 와우! 화재! 전화로 상담부터 계약까지 믿고 가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삼성화재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권투자권유대행이 문제풀이 담당하는 이재준입니다. 그럼 우리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증권 관련 법규 문제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문제 출제되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제수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은 많은데 역시 이번 시간에도 마지막 4번째 시간 되겠네요.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나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위주로 해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여러분 137번이 되겠습니다. 137번. 자, 공개 매수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본 문제 별표 3개 정도 표시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 정리하셔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본 문제는 공개 매수에 관련된 문제죠. 한번 보죠. 1번. 공개 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등 여기 의결권 있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매수라든지 또는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으로서 해외 시장을 포함한 것 밖에서 그 주식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공개 매수다. 그래서 1번이 바로 공개 매수에 대한 의 또는 정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의결권 있는 주식의 매수나 매도에 대한 청약을 바로 권유하고 증권시장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이 증권시장 밖에서 그 주식을 등을 매수하는 걸 바로 말한다. 공개 매수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거를 증권시장 안에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체킹 주시 바랍니다. 안이 아니라 밖이다. 증권시장 밖에서 매수하는 걸 말한다. 보시면 되겠죠. 2번. 해당 주식 등에 매수를 했다. 그 매수 등을 하는 날부터 과거 3개월간 동안의 증권시장 어디 밖에서 30인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 등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그 매수 등을 한 후에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 총수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 매수를 해야 된다. 2번은 공개 매수를 하여 하는 경우를 얘기한 거네요, 여러분. 근데 2번에서 3군데가 틀렸습니다. 3군데. 그래서 첫째, 매수 등을 하는 날부터 과거 3개월 동안이 아니라 여러분 6개월 동안입니다. 6개월 동안 증권시장 밖이라고 했죠, 여러분. 증권시장 밖에서 그 30인 이상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10인입니다. 10인 이상
이 자로부터 매수 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공개 매수 대상자다 그 있죠. 이때 공개 매수를 하면은 그 공개 매수를 한 후에 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자 10% 이상이라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10% 이상이 아니라 여기는 5% 이상이 되겠습니다. 5%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공개 매수를 해야 된다 그 있죠. 그래서 결론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해당 주식을 매수하겠다. 그럼 매수한 날부터 몇 개월 동안에 6개월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의 자로 하여금 10인 이상의 자로 하여금 매수를 하고 그 매수를 한 지분이 그 회사 발행한 주식의 몇 프로 이상 됐을 때 5% 이상이 되면 자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걸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2번이 틀린 말에서 공개 매수 적용 요건이 틀렸다. 정리하면 3개월 동안 아니라 6개월 동안이고 30인 이상이 아니라 10인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는 공개 매수를 밝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에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공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이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공개 매수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일반 일간 신문이라는 거죠. 또는 경제 분야의 특수 일간 신문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경제TV, 한국경제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경제신문 등 특수 경제 일간 신문 중에서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공개 매수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국들 알려라 그 얘기죠 여러분. 자 4번 공개 매수랑 공개 매수자는 공개 매수 신고서를 그 공개 매수 공고를 한 날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어떻게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본 문제를 통해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번 문제풀이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특히 요 부분 1번과 2번과 3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41번이 되겠습니다. 141번. 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이죠.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거 물어봤네요. 자, 본 문제 틀린 거 물어봤지만 별표 3개 역시 여러분이 꼭 정리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죠. 1번 보고 의무자는 즉 이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자가 누구냐 그 얘기죠 여러분. 본인과 특별 관계자를 합해서 주권 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자 여기 보셔야 됩니다. 몇 프로 이상?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 그래서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반드시 그 대량 보유 상황 보고를 해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 5% 이상 보유한 지분 중에서 몇 프로 이상? 1% 이상 변동을 한 자가 바로 대량 보유 상황 보고 대상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보기 1번은 바로 주식 등 대량 보유 보고 대상자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5% 이상 보유하게 됐을 때 보고해야 된다. 또 보고한 이후에 1% 이상 변동이 있게 되면 역시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1번 보고 의무자 맞는 말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보고 대상이 되는 증권은 뭐를 말하냐? 자, 우리 앞에서 보았던 주식 등에서 공개 매수 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공개 매수 대상이 되는 주식 등이 바로 보고 대상인 증권 대상과 똑같다 그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공개 매수 주식에 대한 보고할 때 대상이 바로 뭐였냐? 바로 상장 법인이 발행한 증권이죠. 즉 상장 주식을 발행한 거라서 주권이라든지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 거라든지 또는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권부 사채 또 뭐 교환사채 그런 것 등의 보고 대상과 똑같은 개념이다 그입니다. 자 3번 그러면 언제까지 보고할 거냐? 보고 기한은 보고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까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고 사유 발생부터 다음 날까지가 아니라 여러분 5일 이내입니다. 5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보고 기한을 물어봤는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보고 기한은 보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다고 여러분 5일 이내가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고 기한은 5일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즉 경영권에 간섭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투자 목적으로만 취득한다.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그 변동이 있었던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가 되는 거고요. 또 일정한 전문 투자자들일 때는 이때는 그 있었던 날부터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다. 그래서 여러분 원칙은 보고 사유 발생일에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지만 10일 이내지만 무슨 규정이 있다 여러분?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야 합니다. 저 단순 투자 목적일 때는 사유 보고 사유 발생일에 속한 달에 다음 달 10일 월별 월이죠. 그다음에 특정한 전문 투자일 때는 분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 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까지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번은 틀린 말에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 보유하는 목적이 뭐냐? 보유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서 경영참가 그 다음에 단순 투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경영참가 목적이다. 그러면 그 보고 사유가 발생할부터 보고한 날 이후 며칠까지는 5일까지는 그 발행인의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주식 등에서 뭐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요거를 바로 뭐라냐면 냉각기간이란다. 냉각기간. 자, 다시 한번 5번을 정리한다면 자, 이렇게 특정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대량으로 대량이란 건 몇 프로? 5% 이상 보유하게 된 사유가 뭐냐? 무슨 목적이다? 단순 투자가 아니라 경영참가다. 경영참가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경영진은 상당히 긴장하겠죠? 이 회사, 우리 회사를 M&A 등 인수해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위험에 도래하다라겠죠. 그러면 그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를 했겠죠. 자, 여기 보고를 했네요. 그럼 보고한 날로부터 며칠간은 5일간은 그 발행인의 주식 등을 뭐로 추가로 취득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5일이 지날 때까지는 추가 취득하거나 또는 그 회사의 어떤 경영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보고일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는 추가 취득 내지는 의결권 행사 불가. 이거를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냉각 기간이라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좀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41번 요 정도 마무리 짓고요.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 145번이 되겠습니다. 145번. 자, 상장 주권의 의결권 대리 행사네요. 자,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옳은 것을 묶은 것을 물어봤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 행위가 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본 문제 별표 2개 정도 좀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자, 기업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를 말한다. 그래서 가번은 바로 의결권 대리 행사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말이 된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해당 상장 주권의 발행인가 그 임원으로서 특별 관계자를 포함한 자 이외의자죠. 이외의자가 10인 미만일 때 10인 미만의 의결권 피권유자. 자, 나한테 의결권 행사하게 하라는 피대상자죠. 여러분 피권유자에게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를 하는 행위는 즉 10인 미만일 때에는 일반 투자자가 몇 명이면 10인 미만일 때에는 이때는 이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주권 발행인과 그 특수관계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에게 그 의결권 대리를 권유할 때 그 자가 몇 명이면 10인 미만일 때는 이때는 우리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 행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자, 요것도 여러분 의결권 대리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유를 보겠습니다. 신탁이라든지 그 밖의 법률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게 해당 주식의 의결권 대리 행사에 권유하는 행위, 이런 것은 바로 타인의 명의 주식 소유자가 그 타인에게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의결권 대리 행위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 미음이네요.
의결권의 확보라든지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요것도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 행위를 봅니다. 그래서 미음도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결론, 본 보기 지문에서 상장 주권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가, 그 다음에 디귿가, 미음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된다? 자, 2번이 되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48번이 되네요. 자, 148번. 자, 주권 상장 법인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물어보겠죠, 여러분. 자, 본 문제도 역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여러분. 별표 3개. 자, 여기서 주권 상장 법인에 대한 특례는 뭐를 말하냐? 주권 상장 법인은 기본적으로 상법에 적용을 받죠, 상법. 근데 일정한 사항일 때는 이때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럽니다. 이거를 바로 뭐냐? 특례랍니다. 그래서 주권 상장 법인일 때에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법보다 자본시장법에 우선 적용하는 걸 바로 주권 상장 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랍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자, 그 중에서 지금 옳은 걸 물어봤네요, 여러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주권 상장 법인은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 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자기 주식 취득 규정입니다. 자기 주식 취득 규정. 즉, 주식을 발행한 그 상장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걸 바로 뭐라냐면 여러분 자기 주식 취득이라 합니다. 이때 자기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그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때 요건은 미리 주주총회 결의, 요거는 상법의 규정입니다. 상법. 그래서 상법상 이 상장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미리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권 상장 법인은 여러분 미리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가 없고요. 그 필요할 때 따라서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법상 특례 규정이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우선 적용한다. 결론. 주권 상장 법인의 자기 주식 취득은 미리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있고 없고 단순히 의사의 의결로만 취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1번은 틀렸다. 자, 2번. 주권 상장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지금 모집과 매출은 뭐라 했어요, 여러분? 공모라고 했죠, 여러분. 자, 공개 모집하겠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 사주 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한 주식 총수의 10%를 배정해야 된다. 자, 여러분 주권 상장법인이 또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신규 추가 발행한다 뭐 그런다 봅시다. 그러면 이때 그 신주로 추가 발행하고자 할 때에 이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우선적 배정을 해줍니다. 이때 우선적 배정할 때에 그 배정수는 10%가 아니라 여러분 20%입니다. 20%. 다만 거래소 상장 법인일 때는 이 우리 사주 조합원에 대한 배정이 강제 규정이고요. 코스닥의 시장에 상장된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일 때에는 우리 사주 조합에 대한 배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는 것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할 때는 몇 프로 이상을 20% 이상을 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주권 상장 법인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 미달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했네요. 자, 주식을 발행하는데 우리의 액면 발행하는 주식 수가 1,000원이다 합시다. 액면 가액 1,000원인데 발행할 때 예를 들어서 한 주당 800원을 받겠다는 얘기죠. 이걸 바로 뭐라냐? 액면 가액은 1,000원인데 실제 발행하는 가액은 800원 받는다. 이걸 바로 뭐라냐면 액면 미달 발행이랍니다. 자, 이때
일반적으로 상법상 액면 미달 발행하고 있는 자본의 잠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권 상장 법인이 액면 미달 발행을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여러분 주주총회 특별 결의만 있으면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액면 미달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법상은 주총의 특별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만 액면 미달 발행이 가능하지만 주권 상장 법인은 법원의 인가 없이 주총의 특별 결의